중력 가속도 측정. 실험. 실험 목적.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운동을 분석하여 중력 가속도를 측정한다. 실험 준비물. 스탠드, 추, 틀램프, 시간 기록계, 종이 테이프, 테이프, 가위, 펜, 자가 필요합니다. 실험 방법. 1번. 스탠드에 시간 기록계를 장치하고 50g 추를 매단 종이 테이프를 시간 기록계 사이에 끼운다. 2번. 시간 기록계를 가동하고 종이 테이프를 놓아 운동을 종이 테이프에 기록한다. 3번. 종이 테이프를 분석하여 가속도를 구한다. 4번. 추의 질량을 100g, 200g으로 바꿔 위의 실험을 반복한다.
실험 결과 추의 질량이 50g일 때 각 구간별 분석에 앞서 구간별로 걸린 시간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한 시간 기록계는 60Hz로 맞추어 두었습니다. 60Hz라는 말은 1초 동안 60개의 타점을 찍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각 구간별로 6타점씩 끊어서 분석하였으므로 60타점의 10분의 1인 0.1초가 걸리게 됩니다. 이를 활용하여 평균 속력을 구해보겠습니다. 평균 속력은 걸린 시간과 이동 거리를 알아야 합니다. 걸린 시간 델타 t분의 이동 거리 델타 s로 나타내겠습니다. 1구간에서는 걸린 시간이 0.1초이고 이동 거리가 4.30cm입니다. 이를 계산하면 43.0cm/s가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평균 속력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방법으로 가속도를 구해보겠습니다. 가속도는 속력의 변화량과 관계 있습니다. 가속도를 A라고 할 때 A는 걸린 시간 델타 t분의 평균 속력의 변화량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걸린 시간은 동일하게 0.1초이고 2구간과 1구간에서의 속력의 변화량은 125.4 마이너스 43.0 이때 단위는 cm/s입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824cm/s 제곱이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가속도를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속도의 평균값은 우리가 자주 쓰는 m/s 제곱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평균값을 구할 때는 가속도의 네 값을 다 더한 뒤 4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이때 유효숫자의 계산에 유의합니다. 따라서 가속도의 평균값은 8.40이 됩니다. 추의 질량이 100g일 때 이동거리는 다음과 같이 측정되었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평균 속력 V-average는 델타 t분의 델타 s로 구할 수 있고 가속도 A는 델타 t분의 델타 V-average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평균 속력과 가속도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가속도의 평균값은 8.81이 됩니다. 추의 질량이 200g일 때 추의 질량이 200g일 때는 이동거리가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평균 속력은 가속도는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가속도의 평균값은 9.31이 됩니다. 추의 질량에 따른 가속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추의 질량의 단위를 보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제곱 kg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g 추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사용한 50g인 추는 kg으로 환산하게 되면 0.05kg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10의 마이너스 1승을 곱해야 이 단위가 나오므로 우리는 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제곱 kg으로 이를 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0g은 0.5, 100g은 1, 200g은 2가 됩니다. 각 추의 질량별 가속도는 8.40, 8.81, 9.31이 나왔습니다. 이때 평균값을 구하면 8.84가 됩니다. 언뜻 보기엔 질량이 증가할수록 가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자유낙하 운동하는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과 어떤 관계인가? 실험에서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증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실제로는 공기 저항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물체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중력에 비해 공기 저항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습니다. 따라서 중력 가속도의 참값에 가까운 값이 측정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기 저항을 무시하면 자유낙하 운동하는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과 어떤 관계일까요?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과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앞서 배운 이론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중력 가속도의 크기 G는 지구 반지름인 R2제곱분의 중력 상수 곱하기 지구 질량인 M2가 됩니다. 이것은 물체의 질량인 m과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에 대한 논의. 오차와 오차율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오차는 측정값과 참값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이때 측정값은 우리가 중력 가속도의 평균값으로 측정한 8.84를 대입합니다. 참값은 중력 가속도의 통용값인 9.80m/s 제곱을 대입하겠습니다. 이것을 계산하여 절대값을 취하면 0.96m/s 제곱이 됩니다. 오차율은 상대 오차에 100을 곱해준 것입니다. 이때 상대 오차는 측정값 마이너스 참값을 참값으로 나누어 준 것입니다. 측정값 마이너스 참값은 다른 말로 오차이기 때문에 분자는 0.96m/s 제곱이 되고 참값에는 9.80m/s 제곱을 대입합니다. 곱하기 100을 해줍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유효 숫자가 분모에는 3개이고 분자에는 2개이므로 나눌 때는 작은 자릿수에 맞춰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유효 숫자 2개만 남기기 때문에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준 값을 적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9.8%가 됩니다. 오차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오차의 원인은 실제 상황에 존재하는 공기 저항 때문입니다. 이 오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험실 상황을 진공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하는 실험에서는 오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풀이. 1번. 공기 마찰이 없다면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떨어지는 물체의 질량에 상관없다고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식으로 나타내라. 우리가 물체의 질량을 m, 지구의 질량을 m2라고 하고 둘 사이의 질량 중심을 이었을 때 이 거리를 r2라고 한다면 이때 작용하는 만유인력의 크기는 중력 상수에다가 R2제곱분의 M 라지 M2를 곱한 값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물체의 운동방정식으로 나타내면 뉴턴 제2법칙에 따라 MA가 됩니다. 그러므로 가속도 A는 G 라지 M2 제곱을 R2 제곱으로 나눈 것이 됩니다. 이것은 물체의 질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값을 중력 가속도 G라고 표현합니다. 2번. 공중에서 잡고 있던 질량이 MA 대 MB가 1대 2인 물체 A와 B를 가만히 놓았더니 물체가 바닥에 도달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의 B, TA 대 TB가 1대 2가 되었다.
물체를 잡고 있던 곳의 높이의 b, HA 대 HB는 얼마인가? 단, 공기 저항은 무시한다. A와 B를 그려보겠습니다. 만약 물체 A의 질량이 MA, 물체 B의 질량이 MB이고 초기의 높이가 HA, HB라면 두 물체가 지면에 떨어졌을 때의 높이는 0이 됩니다. 이때 걸리는 시간은 TA, TB입니다. 위쪽 방향을 플러스로 잡았을 때 이 두 물체는 가속도가 각각 마이너스 g인 자유낙하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유낙하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이때 공기 저항을 무시하는 자유낙하 운동이기 때문에 질량은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MA 대 MB가 1대2라는 다음 조건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이동 거리와 관련된 식인 S는 S0 플러스 V0t 플러스 2분의 1 AT제곱을 사용하면 문제를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때 V0는 두 물체 모두 가만히 놓았다는 경우이므로 0이 되어 날아갑니다. 그리고 나중 위치 S는 둘 다 바닥에 떨어졌을 때이므로 0이 됩니다. 이것을 각각 식으로 써보겠습니다. A부터 써보겠습니다. 0은 초기 위치가 HA입니다. 그리고 A가 마이너스 G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 GT A 제곱을 써줍니다. 그리고 B도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TB라는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HB 마이너스 2분의 1 GTB 제곱을 써줍니다. 이를 활용하여 HA 대 HB를 구하면 2분의 1 G가 각각 소거되므로 TA 제곱 대 TB 제곱으로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HA 대 HB는 TA 제곱인 1과 TB 제곱인 4가 각각의 비율이 됩니다. 따라서 1대 4가 되겠네요. 3번. 높은 건물에서 물체를 수평으로 던졌다. 이 물체의 처음 위치와 3초 후의 위치를 연결한 직선이 수평면과 45도의 각을 이루고 있다. 이 물체의 출발할 때의 속력은 얼마인가? 단, 모든 마찰은 무시하고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가 9.8m/s 제곱이라고 가정한다. 먼저 X축과 Y축을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선생님은 오른쪽을 X축, 위쪽을 Y축의 양의 방향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체의 출발 위치를 0,0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보면 처음 위치와 3초 후의 위치를 연결한 직선이 처음의 수평 방향과 45도의 각을 이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주는 힌트는 이것을 직선으로 연결하였을 때 수평 방향의 이동거리 x와 수직 방향의 이동거리 y가 서로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물체의 운동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수평 방향으로만 속도를 주어서 던진 것입니다. 따라서 초기 속도는 수평 방향으로 V0만 있습니다. 다시 자세히 수평과 수직으로 나누어 알아봅시다. 우선 수평 방향의 가속도 AX는 모든 마찰은 무시하기 때문에 공기 저항도 무시되므로 가속도가 0입니다. 즉 받는 힘이 0이라는 것입니다. 수직 방향으로는 가속도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마이너스 G입니다.
이 가속도의 크기가 9.8이라고 가정하므로 마이너스 9.8 m/s 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초기 속도, 수평 방향으로의 초기 속도 v0x를 알아보겠습니다. v0x는 처음에 던진 속도 v0와 같습니다. 그리고 수직 방향의 초기 속도 v0y는 0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수평 방향의 속도 vx는 v0 플러스 at인데 여기서 a가 0이므로 그대로 v0가 됩니다. 그리고 vy는 v0가 0이고 플러스 at를 해주면 마이너스 gt가 되겠죠. 그 다음으로는 이동 거리입니다. x는 x0 플러스 v0t 플러스 2분의 1 at제곱인데 a는 마찬가지로 0이고 초기 위치가 0에서 시작이므로 남는 것은 v0 t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y는 수직 방향 이동거리 y는 마찬가지로 y0 플러스 v0t 플러스 2분의 1 at제곱인데 이때는 v0가 0이므로 마이너스 2분의 1 gt제곱이 됩니다. 이때 이 거리는 절대값을 취해주면 되므로 x와 y가 같다고 놓으면 v0t는 마이너스 2분의 1 gt제곱에서 이 값을 플러스로 해주면 됩니다. 이때 t가 소거되고 따라서 v0는 2분의 1 gt가 됩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2분의 1 곱하기 9.8 m/s 제곱 곱하기 3초 후였으므로 3초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14.7 m/s가 됩니다. 4번. 충분히 높은 곳에서 그림과 같이 서로를 향해 다른 속력으로 발사된 두 물체 A와 B는 충돌하는가? 단, 공기 저항과 모든 마찰은 무시한다. 이 문제에는 주어진 조건이 서로를 향해 다른 속력으로 발사됐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살펴서 조건을 세워야 합니다. 우선 두 물체가 충돌한다면 t라는 시간 동안 낙하했을 때 둘의 높이가 같아야 합니다. 만약 A가 h1만큼 떨어져 있고 B가 h2만큼 떨어졌을 때 이 h1과 h2가 같아야 서로 충돌을 하겠죠. 이것에 유의하여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A의 초기 높이를 y1이라고 잡고 B의 초기 높이를 y2라고 잡겠습니다. 그리고 t라는 시간 동안 A는 x1이라는 수평거리를 이동하고 B는 x2라는 수평거리를 이동합니다. 문제에 주어진 힌트는 서로를 향해 발사되었다는 겁니다. 각각의 축을 잡아 물체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A의 초기 속도를 이렇게 x축과 y축으로 나누고 B의 초기 속도를 이렇게 x축과 y축 벡터로 나누면 문제에서 주어진 힌트는 이 각도와 이 각도, 세타가 서로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향해 발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활용하여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x축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없기 때문에 두 물체 모두 AX는 0입니다. 그리고 AY는 두 물체 모두 자유낙하하기 때문에 수직 방향으로 마이너스 g의 가속도로 운동합니다. 그리고 초기 속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A의 x축 방향으로의 초기속도 vx1 제로는 v1과 x축이 이루는 각도가 세타이므로 v1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vx2 제로 B의 x축 방향 초기속도는 v2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y축도 해보겠습니다. v y1 제로는 이때 유의해야 합니다. y축을 선생님이 위 방향으로 잡았으므로 아래쪽으로 던진 초기속도는 마이너스 v1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리고 vy2 제로는 위쪽 방향으로 던졌으므로 그대로 v2 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해됐나요? 그리고 속도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속도는 x축 방향의 속도는 가속도가 0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vx1, vx2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y축 방향의 속도는 마이너스 g라는 가속도 때문에 변합니다. v1은 마이너스 v1 사인 세타 t는 지우겠습니다. 마이너스 v1 사인 세타 마이너스 gt가 되겠죠. 그리고 B의 y축 방향 속도는 v2 사인 세타 마이너스 gt가 됩니다. 이제 수평 도달 거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x1은 처음에 각 축에 이 원점에서 출발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1은 x0 플러스 v0t 플러스 2분의 1 at제곱인데 a도 0이고 x0도 0이기 때문에 그대로 v1 코사인 세타 t가 됩니다. x2도 마찬가지로 v2 코사인 세타 t가 됩니다. y1은 나중의 높이가 h1이기 때문에 h1은 으로 써보겠습니다. 초기 높이 y1 그 다음 마이너스 v0t v1 사인 세타 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이 되겠네요. 그 다음 b는 h2는 초기 높이 y2 플러스 요번엔 플러스입니다. v2 사인 세타 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릴 만한 트릭을 하나 사용하게 됩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우선 A와 B를 잇는 직선을 긋습니다. 삼각형을 그릴 거예요. 자, B의 위치까지 또 직선을 긋고 이렇게 직각 삼각형을 그려줍니다. 이때 여기의 각도는 뭐예요? 세타가 되겠죠. 그리고 이 각도는 직각입니다. 이렇게 직각 삼각형을 그린 이유는 문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소거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요 밑에 길이는 x1 더하기 x2겠죠. 그리고 이 길이는 y1 마이너스 y2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x1 플러스 x2분의 y1 마이너스 y2가 탄젠트 세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y1 마이너스 y2는 x1 플러스 x2 탄젠트 세타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문제를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h1과 h2가 만약에 같다면
h1-h2가 0이 나오겠죠. 우리는 그것을 활용하겠습니다. h1-h2를 써보겠습니다. h1-h2는 윗식에서 아래식을 빼주면 y1 y2 마이너스 v1 더하기 v2 사인 세타 t. 그리고 얘네들은 사라지겠죠. 그런데 y1-y2를 우리가 x1 플러스 x2 탄젠트 세타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x1 플러스 x2 탄젠트 세타인데 x1에는 v1 코사인 세타 t를 x2에는 v2 코사인 세타 t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v1 플러스 v2 코사인 세타 t가 x1 플러스 x2겠죠. 그 다음 탄젠트 세타를 곱해주어야 합니다. 여기 세타를 빼먹었네요. 자, 코사인 세타 t 곱하기 이게 x1 플러스 x2고 여기다가 탄젠트 세타를 곱해주어야 y1 마이너스 y2가 됩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v1 플러스 v2 사인 세타 t는 그대로 써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삼각함수를 이용할 거예요. 우선 탄젠트 세타는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바꿀 수 있죠. 그것을 이용하면 v2 코사인 세타 t 곱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마이너스 그대로 적어주면 v1 플러스 v2 사인 세타 t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코사인 세타가 지워집니다. 따라서 자세히 보면 v1 플러스 v2t 사인 세타, v1 플러스 v2 사인 세타 t. 따라서 이 값이 같기 때문에 h1-h2는 0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떤 결론을 얻냐면 h1-h2가 0이기 때문에 h1과 h2는 같더라. 따라서 두 물체는 서로를 향해 던진 두 물체는 충돌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결론을 얻습니다. 5번. 지면으로부터 일정한 높이 간격에 있는 세 명이 쇠공을 들고 있다가 시간 간격을 두고 쇠공을 놓았다. 단 모든 마찰은 무시한다. 5-1. 세 개의 쇠공을 가만히 놓았을 때 세 개가 동시에 바닥에 도달했다면 세 개의 쇠공을 놓는 순서와 시간 간격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우선 쉽게 생각했을 때 높이 있는 공이 더 나중에 떨어지니까 C를 제일 먼저 놓고 그 다음 B, 그 다음 A를 놓아야겠죠. 따라서 순서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C, B, A 순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 간격을 구하는 것입니다. 시간 간격을 구하기 위해서는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물체가 낙하할 때 마이너스 g라는 일정한 가속도로 낙하합니다. 이것을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 적용하기 위해 초기 높이를 h0, 나중에 바닥에 떨어졌을 때의 높이를 0이라고 하면 등가속도 운동 공식은 0은 h0 플러스 v0t 플러스 2분의 1 at제곱입니다. 이때 v0는 가만히 놓았기 때문에 0이 돼서 없어집니다. a는 마이너스 g를 대입하면 됩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0은 h0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이 되어서 우리는 이러한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ABC에 각각 적용해 보겠습니다. A가 떨어지는 시간이 TA, B가 떨어지는 시간이 TB, C가 떨어지는 시간이 TC라고 할 때
A부터 보면 A는 처음에 H의 높이에 있었고 2분의 1 GT A 제곱이 되고 B는 2H의 높이에 있었으므로 2H는 2분의 1 GTB 제곱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C는 3H는 2분의 1 GTC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정리하면 TA 대 TB 대 TC는 우선 제곱부터 구해보겠습니다. 2분의 1 G가 다 소거되고 1대 2대 3이 되겠죠. 제곱을 떼려면 루트를 씌워주면 됩니다. 1대 루트 2대 루트 3이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만약에 A가 떨어지는 시간이 1초 걸린다면 C가 떨어지는 데는 루트 3초가 걸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 간격은 우선 CBA 순으로 노트에 C가 떨어지고 난 후 루트 3 마이너스 1초 후에 A를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B는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초 후에 던져야 합니다. 따라서 B는 C를 놓은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초 후에 그리고 A는 C를 놓은 루트 3 마이너스 1초 후에 던져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B를 놓은 후 A를 몇 초 뒤에 놓아야 하는가를 묻는다면 TB와 TA를 빼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B를 놓은 뒤 루트 2 마이너스 1초 후에 A를 놓으면 됩니다. 5-2 A는 가만히 놓고 B와 C는 아래로 던졌더니 3개의 쇠공이 동시에 출발해서 동시에 바닥에 도달했다면 B와 C가 출발할 때 속력의 B, VB 대 VC는 얼마인가? 이번에는 동시에 출발해서 동시에 도달했으므로 걸린 시간이 모두 T로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쪽을 Y축으로 잡는다면 물체는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G의 가속도로 운동합니다. B의 초기 속도가 VB, C의 초기 속도가 VC고 A는 0입니다. 이것을 이용해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등가속도 운동 공식 3번 S는 S0 플러스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을 이용하겠습니다. 우선 바닥에 도달했을 때의 높이는 모두 다 0입니다. A부터 해보겠습니다. 0은 초기 높이 H였습니다. 그리고 V0는 0이기 때문에 없어지고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만 써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B입니다. B도 마찬가지로 0은 초기 높이 EH 그리고 V0가 있습니다. 이때 위쪽을 플러스로 잡았으므로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VB T가 됩니다. 뒤에는 똑같이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을 써줍니다. C의 경우에는 똑같이 0을 써주고 초기 높이가 이번에는 3H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래 방향이므로 마이너스 VC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을 써줍니다. 여기에서 H는 2분의 1 GT 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B와 C에서 2분의 1 GT 제곱을 모두 H로 바꾸어 주겠습니다. 이것을 H로 바꾸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2H-H가 VBT가 됩니다. 정리해서 적어보면 VBT는 2H-H이므로 H가 되고 VCT는 3H-H가 되므로 2H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VB 대 VC는 1대 2가 됩니다.